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오전 5시입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1970년 6월 말에 공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대학에 복귀하지를 않고 부산에 있던 국제신보 수석기자 시험을 쳐가지고 1971년 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기자 생활 5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52년여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전두환 정권 때 2번 해직되었으나 그때마다 복귀하여 현재 53년차 기자로서 현대사의 기록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석유 개발,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광주 사태, 칼 007 피격 사건,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북한 인권 문제, 김대중 대북 송금 사건,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보복 사건 등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하여 책이나 기사로 남겼습니다. 1995년 11월에는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암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한 기자가 되었고, 작년 암살된 아베 수상을 단독 인터뷰한 유일한 한국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기 13권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상대로 한 수십 회의 인터뷰는 아마도 나중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사 70년 중에 약 50년을 기자로서,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관찰해 온 행운을 누렸습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 역사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그 드라마를 구경하면서 월급까지 받게 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생활 53년째 뒤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자로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언제냐? 역시 1979년 10월 27일 새벽 박정희 대통령 시해 소식을 부산의 살인사건 취재 현장에서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궁정동 암살작전의 지휘자인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은 그 3년 전에 부산 지부 정보과장으로서 저를 조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항석유 시추를 당시에 정보부가 위장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한 이후에 추적 취재를 통해서 그 석유가 경제성이 없다 하는 논문을 썼다가 다시 정보부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고 신문사에서 추방된 적도 있습니다. 그 1년 뒤 국제상사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공장에서 한 1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냐?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식을 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날씨는 끝내주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2022년 3월 9일, 작년입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 날이었습니다. 가장
안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황당했던 순간은 언제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데 그 스코어가 8대 0이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8대 0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느냐? 가장 황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한심했던 순간, 2020년 4월 15일 총선 개표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더니 일방적으로 퇴진을 선언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장수가 항복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 1년 반 침묵하더니 느닷없이 재작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불가사의한 일은 언제겠습니까?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40m, 너비 3m 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죽다니요. 일곱 번째, 가장 분노했던 순간은 언제냐?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평양연설입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운운하는 일종의 사상 고백 연설을 들었을 때 가장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을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인상적인 연설은 언제였느냐? 1965년 박정희가 한일회담 반대를 하는 학생들을 꾸짖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학생이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아, 지도자는 저런 사람이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4월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대중 씨가 부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아주 선동적이고 재밌는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아홉 번째, 가장 감동적인 글은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시민이란 말을 씁니다. 미국 군인들은 한국 전선에서 미국인으로 죽었지만 동시에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 번째, 가장 고마운 분들,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11번째, 가장 나쁜 인간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12번째, 가장 미안한 사람, 전두환, 노태우, 고인이 된 두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실수한 건 뭐냐? 13번째입니다. 기성세대의 가장 큰 실수.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14번째,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냐? 저로서는 1950년 7월 고향 청송 우리 집이 유엔군의 오폭으로 불타고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15번째, 가장 선명한 기억, 아직도 가장 선명한 기억은 5살 때 이던 1950년 7월 인민군이 경북 청송군 우리 마을로 줄지어 들어오던 순간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인민군들 중 누군가가 우리 밭의 익어가는 오이를 따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오이가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맨날 보면서 저걸 언제 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따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공소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전후 70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토리를 썼고 저는 그 드라마의 구경꾼이었습니다. 전후 70년 이젠 통일입니다. 전후 70년 이젠 자유통일로 직진합시다. 감사합니다.